한국 분이랑 비교할 때는 국민성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한국은 옆집 사람이 여행 간다 하면 나도 가야지. 친구가 간다 하면 나도 가야지. 일본은 반대로 있잖아. 여행 간다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국인데 과소비다. 나는 가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뭐 박간이가 뭐 이렇게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이제 제일 큰 포털 사이트 그 야후에 이런 뉴스가 뜬 거예요. 예, 탑에 든 거네. 그렇죠. 그 이유에는 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에 일본 사람들이 댓글을 꽤 많이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뭐 이제 아니다 저건 통계 주작이다부터 이래가지고 아니다 그 말이 맞네. 나도 생각해보니까 옛날보다 뭐 여행을 안 가냐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도 달리고 그랬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 중에 이게 있잖아요. 관광공해. 해외 관광객들이 일본에 정말로 많이 온다. 근데 그 반면에 일본 사람들의 여행이 줄어드는 예, 그런 거를 본인들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일본 사람들이 왜 여행을 가지 않게 되었는지 과거에 비해서도 그리고 이제 이런 이유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 들으면 좀 합리적으로 들릴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한국 분들은 여행 많이 가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인 일본 사람들 이거 뭘까? 라는 걸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타이틀이 좀 셌어요. 일본인은 국내 여행조차 갈 수 없게 되었다. 점점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국내 여행조차.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국에 이런 게 포털 사이트 유저 탑에 떠봐요. 한국인은 예를 들어 국내 여행조차 갈 수 없게 돼. 이러면은 야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뉴스 보면 일본 사람들 해외여행 안 간다. 그렇죠. 그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아마 국내 여행조차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해외여행은 안 가지만은 그래도 이제 국내 여행, 일본 자국내 여행은 많이 가는 그런 좀 경향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해외여행 뭐 영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예 그런 게 좀 불안하다 이래서 안 갔는데 그래도 일본에는 일본어가 통하고 일본어 뭐 볼 거 많으니까 약간 좀 이제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한다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뭡니까? 일본인은 국내 여행조차 갈 수 없게 되다 점점점 댓글이 6,200개가 달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끼리 감론을박이죠. 예, 맞니 안 맞니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내피셜 흔히 말하는 이제 기자 주관적으로 쓰는 기사는 아닙니다. 이런 기사의 바탕이 되는 게 일본 관광청의 숙박 여행 통계 조사라는 이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일본인은 통계를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다 마이너스가 찍히는데 외국인들, 해외 관광객들은 플러스가 찍히네? 라는 이런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아까 뭡니까? 약간 좀 자극적인 타이틀로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의 여행이 뭐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해서 줄어든 건 맞는데 지금 회복세 단계에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 일본 여행도. 그런데 그때 코로나 이전과 좀 다른 점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문제점 지적을 하는 거죠. 엔저의 영향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여행뿐만이 아니라 해외여행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국내 여행도 줄고 있다. 요걸 딱 꼬집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큰 경제적인 요인으로 들고 오는 게 바로 이거죠. 호텔 가격입니다. 예전처럼 여행 가자라는 마음이 되더라도 호텔 가격을 보잖아요. 이번 달은 좀 가지 말자.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호텔 업계에서도 이제 가격 조정을 많이 실시를 하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예를 들어 비즈니스 호텔 아니면 시티 호텔의 호텔 객실 단가랑 해외 관광객들이 느끼는 N저다 보니까 싸 보이잖아요. 호텔 단가는 좀 다르다 보니까 호텔 업계에서도 괜히 우리가 이렇게 싸게 장사할 필요가 없네. 좀 가격을 올려봐 했던 게 뭡니까? 요런 식으로 이게 일본 비즈니스 호텔의 가동률과 객실 단가예요. 가동률이 코로나 이후부터 점점 상승을 하죠. 흔히 말하는 호텔 쉬는 방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4년 전에 비해서 비즈니스 호텔의 객실 단가, 한 방의 객실 단가가 2배가 됐잖아. 근데 가동률도 올라가. 무슨 말이야? 이 돈을 내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일본인이 아니야. 해외 관광객들.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 대신에 이 호텔을 메워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호텔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도 팔리면은 굳이 이거를 지금 13,000엔에도 팔리는데 옛날처럼 반값 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뭐야? 이거는 폭리야.
일본 비즈니스 호텔 있잖아. 침대방 하나에 TV도 붙어있고 그러면 진펼 장소도 없는 그 쪼매난 방이 있잖아요. 그게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가격이니까 자기들 느끼기에는 이거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1박당 10,000엔 이하로 잘 수 있는 숙소가 거의 없다. 거의 없죠. 예, 지금 특히 대도시 주변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점점 줄어든 추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 예전에는 우리가 주말에 있잖아. 주말에 나가면은 그 어쩔 수 없지 사람 다 노니까 라고 느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평일에도 해외 관광객 때문에 평일에도 오기 때문에 평일 단가가 사실상 예전 주말 객실 단가 그리고 지금 주말 단가는 예전에 비해서 뭐 두세 배 이상 훨씬 오른 그런 단가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좀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말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호텔 가격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 국내 이동 수단 또한 많이 부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여행을 좀 과거보다는 좀 덜 가는 그런 요인으로도 많이 꼽힌다는 겁니다. 교통비. 교통비죠, 교통비. 박간애가 홋카이도 살잖아요. 이게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해서 저희도 많이 피부로 체감한 게 뭐냐면은 일본 국내 교통편에 외국인이 많이 타요. 해외여행 관광객들 일본 여행 스타일도 어떻게 바뀌어가냐면은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 도쿄라든지 오사카라든지 거기 들어가서 거기만 돌고 나오는 사람들 꽤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오사카에 입국을 해서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이동을 해. 도쿄 관광을 해.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홋카이도로 이동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홋카이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비행기 타서 도쿄로 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기 체류형의 외국인 관광객도 일본 엄청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통계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본 국내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거에 이용하지 않았던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일본 국내 교통수단에 대한 가격대가 올라가게 된 거죠. 아니 오상 이 버스라든지 신칸센은 뭐 거의 정해진 가격인데 안 올라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얘들은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럼 뭐가 많이 영향을 주냐? 바로 여기 있는 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중에서도 뭐요? 일본 이 국내선 비행기가 꽤 많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일본 국내선 비행기는 다이나믹 프라이스를 많이 씁니다. 뭐? 시가요. 비행기가 비수기네 이러면 싸지고 성수기네 이러면 비싸지거든요. 일본에서도 이쯤 되면은 홋카이도 가면은 싸겠네. 일본 국내에서 다른 지역에서 홋카이도 가면 싸겠네 아니면 오사카 가면 싸겠네라고 느끼는 영향이 있었다면은 그게 해외 관광객들이 그걸 메꿔주는 거야. 평일 비수기를 메꿔주고 있는 거야. 일본 국내선을.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 시즌은 분명히 일본 내 비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연차를 써가지고 휴가를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느끼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박간애가 우스갯소리로 일본에 예를 들어 어느 지방 소도시 갈 때 인천 들려서 가는 게 싸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일본에서의 국내선 가격이 정말로 비싸거든요. 박간애도 홋카이도에 살면서 뭐 도쿄를 한번 간다라든지 아니면 오사카를 한번 간다든지 할 때 저희도 일본의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아나라든지 이걸 잘 못 타요. 피치항공이라든지 LCC를 많이 타고 갑니다. 특히 저희가 갈 때는 직전에 예약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비쌉니다. 일본 프루캐리아 아나자르는. 엄청 비싸요. 편도 뭐 20만 원 이하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 국내를 이동을 하는데 1인당 편도 우리나라도 한 2-3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복하면 얼마야? 4-50만 원이잖아요. 편도가. 둘이 하면 얼마야?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 평일엔 그래도 좀 싸고 토일, 공휴일, 성수기, 골든위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폭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말? 분명히 지금은 붐비지 않을 때인데 붐비는 거야. 일본판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런 비행기 타고 싶으면 진짜 미리미리. 그렇죠. 사지 않으면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일본의 다른 지역 가는 것보다는 저가 항공사 타고 한국 가는 게 더 싸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박간애가 영상에서 말한 일본 젊은 층들이 한국 여행 가는 이유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 이번 여행을 가려는데 국내 여행 어디를 갈까? 여기 가. 여기 뭐 예를 들어 콘서트가 있으면 가. 근데 그냥 굳이 이번에는 자유여행인데 홋카이도보다 인천 가는 게 싸네 라는 게 일본 지방 소도시에 꽤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내 여행이 좀 다른 식으로 수요를 뺏긴다 라는 것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안 가는 이유, 외국인 분들이 많이 그 와서 뭐 시끄럽다라든지 가격이 올라갔다. 그거는 항상 그 나오는 말이에요. 외국인 분들 때문에 우리가 안 가는 것 뿐이다 하는데 저는 그거 약간 포장 넣어 있는 것 같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들 돈이 없어라고 그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 부끄러운 일이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저런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나는 안 간다 라고 하면 그 편하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약간 자존심을 긁히는 내용인데 이게 과거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의 소득 자체가 그렇게 늘지가 않다 보니까 대신 다른 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바카이 방송 나오죠. 쌀 가격이 올라요. 각종 식비가 올라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비가 올라. 월급은 안 오르는데 여가비에 지출할 수 있는 내역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젊은 층들 일해서 내가 이걸 벌 수 있는 친구들이면은 그거를 커버가 가능한데 고령자층들은 엄청나게 여행에 대해 줄어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여러분? 연금입니다. 본인이 받는 돈은 정해져 있는, 흔히 말하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텔 가격 2배 오른 것부터가 일단 아웃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가기가 싫은 건데 이런 뭐 비행기도 옛날에 비해 비싸고 그다음에 이런 교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관광지 가서도 시끄럽게 구는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짜증이 나서 기분이 나빠서 안 간다라는 식으로 좀 포장을 해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승전 까면은 그렇죠.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한국 분이랑 비교할 때는 조금 금민선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한국은 옆집 사람이 여행 간다 하면 나도 가야지. 친구가 간다 하면 나도 가야지 라고 조금 그렇게 느끼는 게 한국이라고 조금 느끼는데 일본은 반대로 있잖아. 여행 간다 하면 과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인데 과소비다. 나는 가지 말자.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여행 가면 외국인 분들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는데 왜 괜히 가니? 이해가 안 가네 라든지 안 가는 게 답이다라는 그렇게 되는 게 좀 일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좀 덜 따라간다. 예. 나는 이제 나의 이런 생활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기조 있잖아요. 이건 이제 바카니 방송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일할 때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있잖아요. 안분지족이죠. 자기 만족이잖아. 나는 요 정도로 만족이 되니까. 근데 요렇게 여행을 가는 거는 나의 만족도를 넘어선 어떤 만족도를 넘어선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오른 돈을 주고 원래 이 가격이 아닌데 이 돈을 주고 가는 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다. 갈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 돈이면 뭘 하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가는 그런 기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돈이 제일 큰 원인인데 그 돈을 바라볼 때 그래도 없는 돈에 빚져서 뭘 하자가 아니라 없으면은 없는 대로 살자라는 기제가 되다 보니까 국내여행도 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줄어든다 그건 아닙니다. 원래 이런 거 자체가 조금씩 영향이 오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최근에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것도 당신 생활 그걸로 됩니까? 라는 식의 약간 의문죠. 예, 좀 물어보는 식의 기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일본 사람이 좀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하는 것도 꽤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근데 약간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근내 여행도 조금 요즘 안 가네 라는 게 전체적으로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저번에 다카이치 전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을 때 일본 국민들이 근내 여행 좀 더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네 라는 말이 나왔었으니까 그러면 조금 지금까지와 다른 그런 상황이 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게 뭐 돈을 떠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이런 씀씀이 같은 게 저런 통계 자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위기감을 느끼는 것도 많이 생기는 거죠. 일본 이런 문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뭐 가난한 거는 뭐 내가 절약을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뭐 불린다든지 있잖아요. 일을 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면으로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소극적인 대처. 정부 입장에서는 돈 찍을게. 개인은 절약할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약간 악순환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성장 구도에 있는 나라랑 정체되고 저성장인 나라의 이런 마음가짐 그런 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내용 들으실 때 오상 대한민국도 요즘 비슷해요.
요즘 이제 대한민국도 저성장 시대야. 물가만 오르고 뭐가 안 돼요. 한국 경제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댓글 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일본 얘기하면은. 일본 걱정할 때냐. 박하님 방송 일본 걱정하라고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일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참고가 되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방송 때마다. 일본의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100%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옆 나라가 정말로 잘 살다가 부자는 그래도 3대는 가겠지라고 하다가 저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바뀔지 몰랐잖아요. 그러네. 경제 성장이 멈춰서 오래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모습이요. 지금. 그렇죠. 일본이. 그렇죠. 예. 예. 그래도 일본 잘 살아. 당연히 잘 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이에요. 일본은. 박하의 방송은 단 한 번도 일본이 한국보다 못 산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비교를 못 해요. 해외 다른 나라 가서 한국이랑 일본이랑 비교해요 이러면은 여러분 돌 맞아요. 욕 먹어요. 그런 식으로의 국력의 차는 무조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GDP도 이렇게 격차가 나는데. 그런데 이런 서민 생활 내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활, 뭐 절약을 한다라든지 이런 여행을 가고 싶어 못 간다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것 자체가 과거랑 다른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일본이 저런 식으로 변해가는구나. 그럼 한국 뉴스를 봤을 때 대한민국도 요즘 뭐 환율부터 해서 뭐 저성장이 나오네. 우리나라도 뭐 대비를 해야 되네. 뉴노멀이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당장에 옆나라의 이런 예시를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이 뭐 옛날에는 뭐 해외 나가면 다 뭐 일본 사람들이었는데 요즘 그게 아니네. 뭔가 바뀌었지? 저런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변하는 일본이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좀 이제 뭡니까 참고가 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걸 진행하는 뿐입니다. 예. 우선 말한 건 나라 대 나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겠지만 거기에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민들끼리 비교하면 좀 그 다른 것도 보인다. 그렇죠. 그런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냥 뭐든지 잘 사는 사람은 있고 못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평균을 따지고 볼륨존을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볼륨존이 일본은 옛날에 이제 짱구 아빠처럼 잘 살아 어느 정도 있잖아요. 자가 있고 차 끌고 있잖아요. 예, 뭐 한국에서 유행하는 뭐 대기업 서울에 자가 있는 대기업 김 부장은 아닐지언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볼륨존이었다면 지금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고 당장에 내 여가 생활에 투자할 돈보다 내가 평소에 장을 보는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민 생활이 좀 빡신 힘든 그런 현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저런 거 일본인은 국내 여행조차 못 갈 수준이 되었다 라는 기사에 많은 사람들이 열불을 내면서 집중을 한다는 거겠네요.